이건세 오늘 선정한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지난주에 다른 주제를 선정했다가 갑자기 대선 토론을 보고 있다가 이 주제가 핫해지는 걸 보고서는 선정해봤습니다. 네. 뭡니까? 아리백. 네. 저희 뉴스에서 이거 많이 했었는데 아리백. 아, 예. 그러니까요. 참 이게 그렇죠. 그 아리백 네. 뭐 대선 토론 이후에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핫키워드로 떠올랐고요. 아리백이라는 게 아마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무슨 몰랐죠, 뭐. 약자인지, 예. 뭐 아리백으로 읽어야 할지, 리백으로 읽어야 될지 뭐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거 자체 약자 용어 자체는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될 것 같고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궁금해서 아마 찾아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읽는 건가.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다 뭐 정해지진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RE 100라고 당연히 영어니까 그렇게 네. 읽기도 하고요. CNN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요 외신에서는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대놓고 읽기도 합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어떻게 읽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지금 뭐 사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좀 오래된 키워드다 보니까 지난해 10월 11월부터 계속해서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네. 10월 11월 보도 자료에는 리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아리백이 아니라 리백으로. 근데 하루 뒤인 12일에는 보도 자료에다가 아리백이라고 이제 또 명시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이냐, 영국이냐, 한국이냐에 따라서 표기나 읽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냥 편리하신 방법으로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이제 쉽게 줄이는 말 좋아하니까 아리백이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근데 뭐 위 자체가 또 되돌린다 이런 개념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뭐 리백으로 써도 크게 윤석열 후보의 그 어떤 그 리백으로 한 그 부분도 네, 큰 맞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를 100% 쓰겠다. 뭐 이런 의도인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그 재생에너지를 말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실현 가능성도 저희가 짚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라는 게 에너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많잖아요. 헷갈려 하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생산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전혀 탄소가 발생하지 않을 법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대표적인 예시는 뭐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 지열 같은 것들 아하. 재생에너지 중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를 100% 사용하게끔 만들겠다. 뭐 100%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100% 사용하게끔 만들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인데 지금 당장에는 사실은 실현 불가능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 자체는 2050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2050년까지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모두 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좀 사용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화석연료 회사 그 주 종목의 회사들은 굉장히 저기 두근두근하겠네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옳은 말씀이신 게 그러다 보니까 삼프에너지도 그렇고 그런 네. 데는 뭐 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서부 발전이나 서부 중부 발전. 발전,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인 에너지 발전 회사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전력 생산량의 70% 이상을 화력 발전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신규 사업 에너지 사업으로 신사업으로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그렇구나. 그 방향성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아리백이 사실상 친환경 저탄소 핵심 구호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유엔 같은 곳에서 주도하는 건가요?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이게 그냥 국내에 있는 이슈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세계적인 이슈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뭐 이제 국제 단체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유엔같이 뭔가 정부기관이나 그런 데들은 아니고요. 민간 그건 주도로 아니군요.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4년에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영국의 한 비영리 단체가 이거 CDP와 같이 연합해서 만드는 건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적 자체는 2050년까지 각 기업의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네. 결국에는 이제 기후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자,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저는 정부기관이라든지 그런 큰 이익 집단에서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강제하는 효과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또 우리 전체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 탄소 양이 정말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문 대통령도 뭐 그린 뉴딜 정책 얘기했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뭐 재생에너지 같은 게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네. 알리백 얘기 좀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저희가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세계적인 움직임, 뭐 대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네. 가입한 곳들이 어디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이 시행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개 기업 정도가 가입했는데 네. 지금 이제 2021년 말 같은 경우에는 264개 이상 기업이 와, 가입했다고 오, 하더라고요.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 법한 기업들이에요. 뭐 그러네요. 대표적인 예시로 IT 기업부터 뽑는다면 네. 구글, 애플, 페이스북, HP,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글로벌 IT 기업 공룡들은 다 들어가 있군요. 네. 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금융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왜 들어간 거지? 네,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지금 그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아무래도 이런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써야 되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겠죠. 네. 네. 그쪽 분야 같은 경우에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2050년까지니까 우리도 이걸 좀 진취적으로 따라잡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뭐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케아라든지 GM이라든지 이베이라든지 존슨앤존슨, 파나소닉, 소니, 월마트 등도 오. 지금 현재 와, 여기 다 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거의 그냥 글로벌 내노라 하는 기업들은 다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을지 제조업을, 몰랐어요, 예, 진짜. 막 그러니까 제조업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음. 어떻게 이걸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희한하네. 보니까 혹시 근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가입하는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조건이 있겠죠. 이제 뭐 아마 조사하신 분들 지금 이게 나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네. 한국형 아리백이라 그래가지고 참여 포지션 없이 그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주도형 따로 아리백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 세계 표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형이 있군요. 네, 그래서 아.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어디를 가입했냐가 좀 나뉘는데 네. 일단은 이제 글로벌 표준이 중요할 수 있으니까 네. 글로벌 그렇죠. 표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제 참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전력 소비량이 0.1 테라와트 이상인 경우 혹은 포춘 선정 100대 기업 아니에요. 1000대 기업. 1000대 기업. 네, 대기업 등이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여기에 점점 가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건 결과적으로는 뭐 대세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 네, 맞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아까 좀 저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소 중립인 건데 네.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국내에 가입한 기업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네.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이게 1000대 기업이던 아니면 0.1 테라와트 이상이라는 뭐 제약 조건 때문에 쉽지 않겠다. 당장에 가입한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 있어요? 2020년 11월에 예. 벌써 2022년이니까 거의 1년 이상 지난 네. 상황에서 SK그룹 산하의 8개 기업이 이미 가입 신청서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제출한 거군요. 네, 그래서 주 SK를 포함해서 하이닉스, SKC, SK 머터리얼스, SK 브로드밴드, SK텔레콤, 신트론, IA 테크놀로지 네. 같은 기업들도 이미 다 공격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이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 큰 기업들은 이 아리백의 중요성이라든지 저탄소, 친환경에 대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기업체에서만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같이 정부기관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국제 캠페인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앞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형 아리백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국형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말부터 생각하시면은 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만약에 생산하게 됐다. 예. 그리고 그 생산한 에너지가 좀 남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원래 원칙상은 이거를 한전에다가 넘겨서 그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통해 가지고 하나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통하는 체계가 우리나라 정부 기관 하나로만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게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아리백을 즉각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가 태양광 발전을 설비를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용했다가 남으면 어떡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일반 사용자들과 공급자들이 서로 상호간에 사고 팔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률 제안을 실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겠네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조달해주고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국가 공개 어떻게 보면 한전 지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이제 부들부들 떨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사업하는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활기화되어 있는 전기에 대한 뭐 이렇게 수요 공급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싼 사람한테 공급자를 찾아낼 수 있는 뭐 그런 효과들도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재생 에너지를 남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그런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저탄소를
이룩할 수 맞아요. 있다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지금 국가적 단위로서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뭐 저탄소 친환경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지금 ESG 경영과도 연관성이 또 있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지금 ESG 경영에서 굳이 치자면 E랑 가깝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E보다는 E에서 조금 더 함축된 의미인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라는 그런 포지션으로. 하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친환경을 위한 길에 에너지 사용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냥 단순히 환경만 생각하자라는 구호보다는 네. 그중에서도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라는 게 좀 더 직관적이고 그렇죠. 기업한테도 어떻게 보면 목표 지향적인 포지션을 선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포지션이 단순히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냥 그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공장들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굉장히 크고 공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남는 부지에 뭐 할 거냐? 옥상에다가 판넬만 주구장창 깔아도 태양광은 사실은 설비만 설치할 수 있다면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운용이 훨씬 더 자율화되고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예. 판매 아니더라도 나눠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협력업체들한테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쪽 지역 자체에는요 어떻게 보면 저탄소 그리고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갖춰지는 효과까지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건쌤이 이 주제를 선정한 것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 취업 준비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슈파인더의 주제로 선정하셨을 텐데 그죠. 친환경이 세계적인 움직임이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친환경 기업들의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게다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트렌드라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있는데 네. 대부분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제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친환경, 저탄소 혹은 ESG 경영 아니면 아리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호를 보게 되면 저거 분명히 그냥 기본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예. 혹은 이제 그걸 또 좋게 표현하면은 이제 스마트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발자국 같은 거 확인해 가지고 조금은 더 친환경적인 제품들 많이 구매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회용 제품을 최소화하려고는 하지만 네. 사실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 먹는데 비닐 포장이 안 돼 있는 경우를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삼각김밥 그럼 안 사야지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먹고 일단 먹어야 되니까. 양심의 가책을 저쪽에다 밀어놓은 상태로 사실은 맞아요. 소비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캠페인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캠페인을 한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업은 친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이 소비를 해줘야 돼라고 하는 기업들 지금 떠오르시는 곳 몇 군데나 있으신가요? 뭐 SK 하이닉스에서 디램을 팔고 있는데 친환경 때문에 사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삼성전자에서 지금 램을 팔고 있는데 그게 또 친환경이라서 사고 계신가요? 그냥 램이 부족해서 사고 계실 맞아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냥 단순히 소비자한테 어떻게 보면 이미지 제고를 한다, 뭐 세금 혜택이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기업 입장에서 고도화되고 나아가서 단순히 지금 하루 앞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20, 30년 후 미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보유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시로 한 가지를 들고 싶은 게 탄소 국경세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EU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주도하에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2021년 7월 같은 경우에는 EU 같은 경우 먼저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EU 영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서 자국 제품보다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조세를 부과하는 어떻게 보면 조세 조치예요. 근데 이게 네. 기본적으로 2023년부터는 전기, 시멘트, 비료, 철강 같은 것들로 시작을 한 뒤에는 2025년부터는 사실상 전 품목에 대해서는 이거 탄소 우리보다 많이 배출하는 제품이면 세금 때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FTA를 아무리 체결했다 할지라도 조세 부과 항목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다른 데보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절감되는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LG 세탁기를 구매하는데 현지에 있는 뭐
독일제 세탁기가 훨씬 더 싸게 먹힌다라고 한다면은 가격 경쟁력을 굉장히 잃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즉 수출량이 줄어들 수밖에 예.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기업은 단순히 오늘 내일만 살아남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50년 나아가서 100년까지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좀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탄소 중립의 경우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기업만 좀 가능해 보이는데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그런 그리고 생각도 뭐 여력도 참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이제 그 아이디어가 제일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공통된 의견이고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럴 여력이 있을까 맞는 말이고요. 반대로 이제 중소기업이 그걸 알까? 그것도 또 맞는 말입니다. 네. 하지만 그 중소기업이 그걸 해야 되냐? 이 얘기는 사실은 해야 된다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고 싶은 게 네. 애플을 한번 예시를 들고 싶어요. 네, 네. 애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아이폰 미니 12나 13 같은 거 샀잖아요. 네. 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장지가 과거에는 분명히 비닐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뜯을 때 종이로 돼 있다고 맞아요. 해요.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친환경, 저탄소 너무너무 완벽한데 그러면 애플이 직접 그 비닐 포장을 하나하나 일일이 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네. 대만의 어떤 기업이 그거를 대신 포장해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그 기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종이로 포장을 맞아요. 바꾸고 나서 비닐 포장을 해주던 그 하청업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네요. 네,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몰라요. 뭐 그 기업이 종이 포장을 바꿨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기업이 종이 포장을 바꾸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애플이라는 거대 공룡 기업의 매출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일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하청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청 구조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만약에 대기업에서 우리 지금 EU로 세탁기 팔아야 되는데 그 관련돼서 안에 들어가는 모든 원자재들, 부품들 그것까지도 탄소 맥인데 너네들도 다 줄여 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이 우리 못 줄여요 라고 하면은 너넨 패스 다음 이렇게 해버려서 그 중소기업이 매출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즉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들도 미리 거래를 하지 않으면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 나아가서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직접 수출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EU나 미국 같은 국가에다가 직접 판매나 납품하는 경우에 또 여기에도 탄소 거래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중소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운명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결국 미래와 관련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뭐 알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또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좀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좀 어프로치를 해야 될까요? 저도 이게 그래서 뭐 한 올해 하반기 정도에 뭔가 이슈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올 상반기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때문에 빨리 나왔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이번 상반기 때 신용보증기금 이미 서류 전형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인턴한테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 신용보증기금 채용형 인턴 자소서 항목 중에 실제 이제 있군요, 이 사례가. 예, 있었군요. 약술 네. 논술이 나왔는데 뭐 한 항목 예시를 들면은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 마련 등 탄소 중립 체계의 체계적인 이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지금 신용보증 기금도 저탄소 사업 전환 및 친환경 신사업 진출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고 한국형 아리백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고 이미 기업체들도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노력을 지원하고 네. 이런 것들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논술로도 제출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주도로 있지만 나왔네요. 정책적으로 이러한 네. 혜택과 움직임이 있는 터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기업을 와. 지원할 때든 네. 아니면 정부 정책기관을 지원할 때든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놓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답한다고 하면은 그냥 뭐 교육해야 되고
알리고 홍보해야 된다. 음.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이 나진 않는데 어떻게 기업들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진짜. 네. 우리 학생들 취업 준비생들 생각 베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강의를 하니까 이제 속된 말로 취준생 입장에서는 너네가 해야 될 걸 왜 우리한테 그러니까요. 물어보냐 그 생각 같이 들었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너무 갑질인데 이거?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거에 대한 알고 있는지 이해도를 물어보는 거라 생각해서 조금 예. 부담감은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너무 1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걸 알고 있다는 표현하기가 굉장히 거슬릴 수가 있어요. 네. 교육하고 홍보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런 약수령 논술을 쓰시는 분들 한 90%가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홍보할 수는 홍보해야 있어요. 예, 홍보는 할 수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뭘 필요한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소벤처기업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 10곳 중 6곳은 이미 ESG 경영이 뭔지 알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충이 뭐냐에 집중하면요. 네. 지금 현재 공통된 의견으로 나온 특징이 첫 번째는 환경 부분이 가장 어렵고 이런 환경 부분의 개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비용 부담이랑 어. 그러니까요. 전문성, 그거잖아요. 전문 인력 부족. 맞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맞아.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고 있어요. 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뻔하죠. 전문 인력에 대한 니즈를 혹은 비용에 대한 니즈를 혹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니즈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성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정부가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정부가 해줘야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까 이게 제가 그 왜 삼각김밥 얘기했을 때 네. 삼각김밥을 종이로 만들면 또 괜찮겠네 했지만 거기를 이제 계속 비닐을 만든 업체로 이제 했을 거 아닙니까? 맞아. 업체는 뭐 망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그게 또 갑자기 비닐에서 친환경 종이로 바꾸는 게 쉽지도 않을 테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비용적으로 부담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뭐 정부가 좀 이렇게 해준다거나 굉장히 이런 현실적인 거에 이야기를 해주신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야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다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비닐을 종이로 바꿀 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뭐 설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꿔야 될지 일단 돈부터 들어가는 것부터 이전에 앞서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꿔야 될지에 대한 컨설팅을 일단 1차적으로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내부 네. 인력만으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꿔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전문 컨설팅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업체에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은 현장 조사, 상담 등을 통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파견 인력들을 좀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참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내용이 있다. 그럼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렇죠. 라고 했을 때 이와 관련되어 있는 대출 보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저금리의 대출이라든지 정책 자금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들을 제공하는 것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진짜 굉장히 유용한 얘기를 했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 주제를 듣고 나서 네. 저도 막 이제 아리백이 뭐야? 뭐 진로이즈백도 아는데 그러니까 막 작가님 같은 경우에 저한테 샤이니즈백 제로이즈백 좋아해. 네, 작가님 저한테 샤이니즈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백들이 많은데 네. 이 아리백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에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단순히 글로벌 아리백 동향만 살펴보시지 마시고 예. 한국형 아리백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네. 그 두 맞아요. 개의 차이점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식견, 인사이트를 많이 늘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나오는데 캡처해 놓으시고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